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아, 네. 여자 군대하고 독재가 뭐 나쁘냐? 그게 뭐 잘못됐나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난 혐오스럽다고 봐요. 그러면 세금은요? 세금도 명한가지죠. 상위 아니요, 소득세 10%가 상위 90%. 10%가 전체 소득세의 90%를 90%를 냅니다. 전 세계 80%. 이런 식의 세율을 가진 나라는 소득세 세율을 가진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제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많이 잘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상권 분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상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대법원에 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행패잖아요. 예.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문제와 상관없이 틀린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은 룸사롱을 그렇게 들락거려 놓고선 누가 룸사롱 가면 사진에 뭐 이런 얘기하고 트집 잡으면서 뭐 선거를 방해하는 그런 정당을 어떻게 지지하겠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있어요. 아들이 지금 셋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연구 많이 했다. 질문을 아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둘 보고 사꾸로라 그러지. 자, 형 정치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들 어찌 됐든 선거에 나가려고 공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1995년에 자민련 입당했다고 어디 나오는데 거짓말이에요. 입당 그래. 자체는 안 했어요? 한 번도 난 당에 몸을 담아본 적이 없어요. 나무위키가 잘못됐다고요. 아, 네, 잘못된 여러분들이 거니까. 나도 나무위키를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반은 맞고 반은 터졌더라고. 저는 정당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제가 그 나무 위키 안 믿기 시작한 게 뭐냐면 언제 보니까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때 거기다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나무 위키에다. 나무 위키 글 쓰는 애들 반이 초등학생이라더니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맞을 리가 있어요. 근데 이건 맞잖아요. 2017년도에 네,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당시 안희정 문재인 후보 네. 당내 경선 때 당내 경선 때 안희정을 지지했잖아요.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했죠. 왜냐면 어차피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었나요? 아니, 그쪽 그거 후보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음. 이제 가운데 중도적으로 스탠스를 쓰는 사람이 앉아서 했으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봤고 네. 형이 안희정을 좋아했어 그 이전부터. 네. 합리적인 분이라고 봤고. 왜 나도 근데 형 저 때문에 때도 안희정을 그 봤어. 안희정이 근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문재인 캠프에서 자문위원을 맡겼다가 30분 만에 해촉? 급하게 왔어요. 네. 안지사 그만해달라고. 캠프에서 네. 자기가 이번 선거에서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네. 아무래도 자기 정치적 스탠스를 위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니 가서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뭐 안지사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해도 상관없다. 개인적으로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고 갔더니 30분인가 1시간인가 또 그게 됐더라고요. 그게 발언이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아 여자 군대가. 그게 뭐 잘못됐나요? 세상에 그거 말한 걸로 10몇 년 동안 그러면 계속 이 얘기하죠. 나도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여자 군대 가야 된다는 얘기 지금 이제는 많이 나와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남자 숫자로 안 되니까 지금. 국힘 할 때도 또 똑같은 거였잖아요. 네. 또 그거 가지고. 그때는 조금 다른 거. 그때는 독재 얘기였고. 다 같은 그날 그게 같은 다 인터뷰 같은 내용이에요. 거예요. 근데 여자 군대하고 독재가 뭐 나쁘냐? 요 두 개. 아니, 사실 그 여자 군대 독재 그걸로 그때 그 백년 손님 그것도 하다가 하차를 했죠. 네. 네, 그건 하다가 하차를 했죠. 네. 하다가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만뒀죠. 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말 때문에 도대체 방송 잘려, 정치권, 민주당, 국힘 다 잘려. 그러니까 그 어느 당도 내가 가서 내가 뭐 선대위를 하겠다든지 뭐 선거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내가 자청해서 나선 자리는 안희정 지사 개인 거밖에 없어요. 근데 부른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불렀다고 자기들이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서운함도 없고 역시 사람은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뒤끝이 근데 좋구나. 지금이라도 그때 그 발언에 대해서 좀 해명할 거 없어요. 내 말 그대로예요. 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4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4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하고 동등한 권한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전 지금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4분의 3만 갖자는 거 아니야? 4개의 권리 중에 의무 중에 하나의 국방의 의무를 안 했기 했으니까. 때문에 여자들은 4분의 3의 권리만 가져라. 이게 형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4분의 3 숫자를 갖고 이제 말하기 좋게 말을 했지만 그렇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혐오스럽다고 봐요. 그러면 세금은요?
세금도 매한가지죠. 매한가지죠. 세금도 의무 중에 하나죠.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내야죠. 세금을 지금 그 반드시 내야죠. 10%가 거의 80%를 내고 있는데 상위 아니요, 소득세 10%가 상위 90%. 10%가 전체 소득세 90%를 90%를 냅니다. 전 세계 이런 80%. 식의 세율을 가진 나라는 소득세 세율을 가진 한국밖에 없어요. 음. 예. 우리나라에서 한 푼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1,000원 한 입이라도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세금 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가 틀린 얘기예요? 아니, 근데, 정치는 못 하겠다. 아니 근데 그래서 안 하잖아. 선진국은 형님 말대로 해요. 예,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헤드라인으로 좀 이제 자극적으로 누군가는 뽑았겠지. 그러면 내용을 읽어봐야 될 거냐. 한 문장 해봐야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안 읽어보고 뭐 30분 만에 해촉하고 9시간 만에 해촉하고 7시간 만에 해촉했나?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데 가서 내가 들어가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도 얘기할 때 두 사람 좀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 나는 안 국세청 불편해. 출입 기자를 난 너무 좋아. 오래 했기 근데 때문에 대다수 이 부분을 정확히 국회의원들이나 안단 정치를 말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표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적은 근로자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국민에 대한 그 시각이 강 변호사가 아니, 너무 그러니까 낮다고 보는 그렇지.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얘기하면 국민의 60%는 동의한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아도 환급 없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주면 대한민국 그 세금 정책이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포퓰리즘, 인기 뭐 이런 거 투표, 표 이 계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90%를 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그건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더욱 더 심한 건 법인의 1%가 전체 90%를 내요. 법인세. 1%가. 그러니까 그게 더 심해요. 네, 그게 더 심하죠. 소득세 10%가 90%를 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그냥 망신을 2번이나 당했잖아요. 망신 안 당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아, 하여간 저는 남들이 전혀- 볼 때는 또 시켜준다 그랬다가 잘려, 시켜준다 그랬다가 잘려. 그러면 그만할 만도 한데 네. 이제는 또 아예 그냥 이준석의 공천관리위원회 선대위원장까지 하면서 막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서 끊임없이 네가 저러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댓글 달아요. 네. 왜냐하면 국힘에서도 날 보면 싫을 거고요. 민주당에서 봐도 날 보면 싫을 거예요. 말은 맞는데 자기는 지지 안 하니까 이제 댓글을 그렇게 달죠. 예.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건 모자라는 생각이다. 정치란 스펙트럼은 다양한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치우쳤어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상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대법원에 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행패잖아요. 예. 그런 걸 보고 있으면 틀렸거든요. 그거는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문제와 상관없이 틀린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은 룸사롱을 그렇게 들락거려 놓고선 누가 룸사롱 가면 사진에 뭐 이런 얘기하고 트집 잡으면서 뭐 선거를 방해하는 그런 정당을 어떻게 지지하겠냐고. 근데 형이 또 룸사롱 얘기 나오니까 형이 또 룸사롱 관련해서 나이 50 넘어서 룸사롱 안 가본 사람이 있었냐 뭐 이렇게 아니요. 해서 그것도 그게 또 문제가 됐지. 아니 그거를 말을 자르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의 요지는 지기현이라는 그 판사 한 분을 갖고 조리돌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어디 카페 갔는데 술 한잔 한 사진이에요. 보니까 이런 자리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올려놓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룸사롱 사진이냐. 나이 50 넘은 사람 중에 단서도 달았어요. 소신이 있어서 안 가시는 분, 종교적인 문제로 안 가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형편으로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살다 보면 우리 나이 때 50 넘은 사람, 요즘은 30, 40대는 룸사롱 문화가 없더라고요. 50 넘은 사람들은 되게 한두 번의 경험은 다 있을 거다. 이 사진이 룸사롱 사진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저기 뭐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뭐 단란주점이 단란하게 노는 데인가요? 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안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냥 저녁 약속을 룸사롱에 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두 번 가게 돼 별 있어요. 그거를 네.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변기 클리닉에서 제일 많이 닦아야 될 그 점이에요. 변호사랑 기자들이 뭐 좀 많이 갔어. 좀 많이 간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게 식당인 줄 알았어.
거기서 밥도 다 먹었잖아. 거기서 뭘 막 시켜 다 먹었잖아. 시켜 뭐 짜장면 시키고 거기서 다 먹고 먹어. 술도 먹고 좀 또 늦게 온 끝나고 사람은 저 밥 못 먹어서 예, 이거 시켜줘. 시켜. 이쪽에서는 폭탄주 돌려. 또 라면도 막 끓여줘. 그러니까 그 집 라면이 제일 맛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네네네. 기념식장 전날 그렇죠. 아, 거기. 있죠. 예. 뭐 네,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안 얘기는 하겠지만 안 NHK 그 사람들도 전부 룸사롱 갔죠. 민주당 NHK가 룸사롱. 룸사롱이에요. 그래서 그 저기 누구야 임수경 의원인가가 그때 대해서 크게 신문에서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고 나서 막 뭐라 그러길래 그래 나는 간 사람이 있다고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조리를 돌리는데 간 사람들은 요직에 들어가네. 앞뒤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을 보고 아니, 느끼는 거예요. 형님 그 자기가 융자 받아서 자기가 강남에 아파트 사서 엄청 올라왔는데 돈 융자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정도 되면 높은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정도 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선거 구도를 어떻게 짜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위선과 거짓을 여기서는 부정선거와 윤의견이란 말 한마디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들이 했던 그 위선보다는 이게 더 큰 거예요. 자 개혁신당은 어떻게 계속 사랑할 생각이십니까? 잘하면. 개혁신당이 거기 뭐 잘하면. 잘하고 말고가 있어요? 혼자 하는데? 아니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아니야 모여는 있지만 준석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내가 아니 일단은 그 친구가 제일 이제 저기 앞서 있으니까 얼굴 마담을 하고 당을 끌고 가는 거겠지만 밑에 있는 모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보석 같은 존재들이 많아요. 근데 하여간 제일 그 이준석 하면 그 옳은 말을 뭐죠? 옳은 말을 싹 쏟게 한다? 아니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싸가지 없이 한다? 그거는 유시민 작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유시민 작가가 계열이야.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계열. 그 계열이야. 그 계열이야. 지금 참 매력 있는 친구인데 참 싸가지는 없다 하는 생각을 했죠. 네. 제가 좀 늦게 가면 앉아 있으면 대개는 우리는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다 아니- 못해 뭐 커피라도 한 잔 자기가 타와서 그렇죠. 뭐 이렇게 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는 상관이 없는데 네. 나 또래의 또 다른 어른들도 있는데 아.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네,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잘 하던데. 그래요. 바뀌어야 된다고 본인이 수긍하면 음. 금방금방 바뀌어요.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제일 크게 했을 때가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예요. 그 전까지는 얼마였냐면 소득 보존율이 60%였어요. DJ 때 국민연금을 나 이런 거 보면 존경스러워. 이거 뭐 무슨 의사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막 저는 보존율이 그게 막 자기 어쩌고. 일이잖아 이거는. 대통령이 건강 꿈이었기 공부. 때문에 다 공부해. 다 공부해요. 특히 아니 보- 병원 보건적인 갔더니 데고. 무슨 양자역학 이런 거 막 읽고 있어. 대통령이 되려면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알아야 쟤네들이 가서 AI가 양자 컴퓨터 얘기할 때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보좌관이 하는 얘기를 그게 언제 그러니까 그런지도 아직도 모르면 지금 돼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진 않으시는 그렇구나.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꿈이니까 내 꿈은 내가 가져도 되는 양자 거고. 역학을 아직. 그러니까- 근데 양자 역학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 기본의 원리를 알아야 아니, 누가 중요한지는 않은데 어려우니까 모르는 거지. 책한 건 읽으면 대충은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준석이 좀 핫하니까 응. 뭐 요즘도 뭐 쓰는 거 보면 말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해. 말은 맞아. 근데 싸가지가 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말이 소통은 잘 되세요? 소통 잘 되죠. 어떻게 소통이 돼요? 이 얘기하면 다 통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하고는 그렇게 안 통하지? 그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나이 어린 사람하고 나이 많은 형님이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갈등이 생겼을 때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어. 이준석 다 내 탓이오. 네, 이준석 대표의 장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명 현역 국회의원 중에 제일 나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줘. 더 나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자고. 자, 아.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있어요. 음. 아들이 지금 셋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연구 많이 했다.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질문을 아주 그러니까. 내가 아들 셋을 키우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냐고요. 예. 이대로 살 거예요. 대통령도 되고 저기 뭐 나는 쫓겨나서 그냥요. 저기 뭐 나는 쫓겨나서 그냥요. 함익병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이. 정답을 나는 그렇게 한병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한병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면 막 야단도 치고 그러세요? 아니요, 나는 내 아들도 야단 안 쳐요. 그냥 이 얘기하고 서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같은 세대잖아. 우리한테 왜 이렇게 야단을 치는 우리는 거야? 같은 세대잖아. 아 준석이가 우리를 야단쳤나? 아니 아들도 야단을 안 치고 준석이도 야단을 안 치는데 이병희 형이 우리한테는 엄청 야단쳐. 아, 뭔 야단을 쳐? 나한테는 별로 야단 안 쳤어. 너한테 야단 많이 쳐. 야단 맞을 짓을 좀 나는 했잖아. 그러면 강적들에서 형하고 나랑의 생각이 거의 같았어. 99%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둘 보고 사쿠로라 그러지. 아니 근데 제가 이준석 젓가락 그 지난번 대선에서 젓가락 얘기하고 나서 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권영 후보님, 그 사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있죠.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할 일은 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역시 이제 그 새가 약하니까 그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하는 방식이 나는 그때 이준석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나는 선거에 나온 공직에 나온 사람을 다 정리를 하고 주변을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문제 갖고 시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내 아들이 지금 뭔 잘못하면 지가 수갑차고 지가 끝내는 거예요. 그거 왜 나한테 올라와야 돼? 내가 자녀를 잘못 가르쳤다. 언제까지? 형사 미성년대까지. 그 이후부터는 그 이유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인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검증에 대한 얘기는 나는 그건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지금 30, 40대 당선되신 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시대적으로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 요구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맞습니다. 화염병을 던지지 못하고 돌멩이를 던지지 못하는 그 세대의 그 점잖함을 이렇게 정말 싸가지 없이 좀 나가서 당당하게 의정에 반영을 해줘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 다시 고민으로 돌아갑시다.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이 제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많이 잘못 가고 있죠. 많이 잘못하고 있다. 그 상권 분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특히 이게 대통령실의 뜻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그 정청래 대표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추미애의 생각인 건지. 아니 근데 뭐 이 삼권 분립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죠. 그리고 민주공화의 핵심 내용인데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원래 그 저기 토크빌이 쓴 책에 보면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괜히 많이 해놔요. 나누는데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상권 분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대통령 직선이야. 그다음에 국회의원 직선이야. 다 선출을 하는 거예요. 민의는 충분히 반영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엘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선출직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마지막 그게 보루죠. 보루가 대법원이에요. 연방 대법원. 거기 그거는 못 건드리는 엘리트가 가는 거지. 거예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공화국이 지켜야 되는 게 상권 분립이거든. 법에 의해서 그게 무너져 나가니까. 그게 무너지면은 제가 그때 이거- 지기현 판사 얘기를 하면서 사진 보시면 50대 그건 앞에서 한 얘기고 뒤에 중요한 거는 사법부를 건드리지 오늘 말라는 보니까 거예요. 저 같이 패널로 나온 것처럼 형이 얘기를 근데 하죠, 왜? 이쪽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나도 패널 같아. 나는 이쪽으로 꼬아봐줘. 질문을 안 하니까 그렇지. 질문을 좀 해야지.
왜 나 자꾸 질문 많이 했어. 왜 자꾸 의견을 얘기해 왜? 나도 질문 많이 해요. 자꾸 이렇게 보게 되네. 그래서 나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없죠. 빨리 상권 분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죠? 더 이상 사법부 흔들기를 중지해야죠. 한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죠. 예. 사람들이 들어보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임기는 또 보장돼 있으니까 선거를 민주주의는 어쨌든 민주정의잖아요. 다수가 얻어야 돼. 근데 지금 국힘하고 개혁신당은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나는 선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합치려는 준비를 국힘이 해야 돼요. 국힘이. 왜? 개혁신당이 하면 안 되나요? 개혁신당은 양보하거나 뭐 고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논리를 피는 근데 사람들. 개혁신당도 형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 이준석의 뭐 반발해서 그 당시 뭐 대표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논쟁이 많았잖아. 나갔잖아요. 또 나간다 그럴 때도 얘기했어. 민주당이랑 다 얘기됐구나. 민주당 가시더라고요. 그건 뭐 얘기할 거 없죠. 완벽하다는 아니 얘기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일은 일반 대중 정세, 당내 분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얘기한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 당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당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혁명을 해야지. 그러면은 선거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형이. 당연히 부정선거인데 왜 나와? 지금은 또 부정선거인데.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이런 식으로 뭐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아니, 김어준. 민주당 김어준이죠. 민주당의 김어준이 먼저 김어준이 했지. 맞아.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다 문재인하고 부정선거를 싸웠을 때 문재인 후보가 졌어요. 민주당이 그때 얘기했는 게 가장 K값 1.5라고 맞아, 얘기했던 게 맞아. 있어요. 음. 지금 그 논리하고 지금 국힘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논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 논리를 받아서 보수가 똑같은 짓을 해. 난 그런 걸 해서는 다음 선거를 잘 준비해서 이길 방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를 보호해 주려고 해도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손주 사랑이 끔찍한 할아버지다 그러는데 손주한테는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유로운 나라, 음. 민주정이 잘 법대로 실천되는 나라, 상권 분립이 나눠져 있는 나라, 경제는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 뭐 교과서 같은 얘기를 아니, 하는데 교과서가 아니라 나랑 네. 생각이 똑같은데 뭐. 그쵸. 너랑도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데 똑같다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얘기잖아. 네.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라고. 그지? 그럼 교과서, 잘된 교과서. 생각이야. 맞아. 자, 시사경제, 사회과학, 박학다식, 의사 선생님 우리 함익병. 이제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고집스러운 막말. 본인은 전혀 막말이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줄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부 관리만큼 이미지 관리도 좀 철저히 하시면서 오래오래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변기 클리닉 다음 시간에 더 유쾌한 해결책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형은 또 저기 뭐 다시 또 나와요. 변기 클리닉이가 변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대변인.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욕먹나 했거든요. 욕 먹으면 하지. 욕먹을 만 하는데 약간 이런 탐관오리 같은 분들도 계시고. 조국 저격수라는 이미지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조국에 대한 모든 것을 조국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진짜 여기 나와서 썰풀기 시작하면은 목숨 날아가는 사람 한두 명 아닐걸요 아마. 근데 국민의힘에는 그 예전에 3대 천왕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넘어간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 진짜 진짜 유명했죠. 악명이 엄청 높았어요. 그 방에서 의원실 방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안에서 샤우팅이 아침 출근하면서 샤우팅하고 나갈 때까지 샤우팅하면서 소리를 지른다고? 강선우 의원 사태 때 이제 막 한마디 거들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었다면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방들이 문제가 많은 방들이. 의원들이. 김백기 강선우 의원 같은 게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맺는 이제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고 누구랑 누가? 의원들끼리? 의원이랑 보좌관이요? 의원들끼리 보좌관하고 이렇게. 의원 보좌관도 있었어요. 의원 보좌관도 있어. 네. 아니 그건 그냥 거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것들. 기억나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서너 건 되는 것 같아요. 서너 건? 네. 그러면 서너 30건 이상 된다는 거야. 야, 진짜. 부사한테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민이라고 이름을 딱 박으니까 개인정보를 못 준다는 거예요. 김땡땡, 이땡땡 쭉 내려가면 조땡땡. 조땡땡이 와야 되는데 조땡! 조땡으로 거야. 조땡.
재밌네. 재밌어, 우리 이준우 재밌어. 대변인 재밌어. 진짜 한 2시간 해도 되겠어.